지금부터 두 편의 영상을 보여드릴 건데요. 쇼츠입니다. 하나는 샤오미, 두 번째는 테슬라 FSD 12.3 버전. 자, 먼저 샤오미부터 볼까요? 자, 지난번에 저희 미주노 쇼츠 영상에도 올라와 있는 영상인데요. 샤오미 전기차 고객이 시승 중에 이렇게 다. 근데 샤오미가 이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고객의 운전 부주의다 그랬는데 여러분, 자, 한번 잘 봅시다. 장롱 면허 운전하는 사람도 이렇게까지는 운전 안 하죠. 운전이 서투르면 그냥 한쪽 방에 가서 들이박지. 그렇죠? 방금처럼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이거는 이제 뭐 타이어 문제니까 일단 이거는 이제 빼도 박도 못 하는 거고. 그렇죠? 아까 처음 보여드렸던 샤오미 지그재그 재그는 누가 봐도 저건 운전자의 미숙이 아니에요. 저건 차량의 문제지. 근데 재밌는 거는 샤오미가, 자, 지금 또 보고 계신 샤오미가 이거는 운전자가 초보를 해서 실수를 이렇게 한 거다라는 발표를 했는데요. 이런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인터뷰가 하나도 없어요. 저희 내피셜임을 감안했을 때 공산당에서 샤오미 측에서 그 사람을 아마도 머니를 주면서 아마도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아마도 하지 않았을까. 저희 내피셜입니다. 합리적 내피셜이죠. 그렇죠? 자, 테슬라의 FS 12.3 버전의 모습이거든요. 전형적인 미국의 주택가의 모습이고요. 이제 지금 땅거미가 어둑어둑 지는 FSD를 운전하면서 대각선 파킹을 사람이 아니라 이 오토파일럿이 그대로 해내는 모습입니다. 정확하게 주차선 안쪽에서. 그렇죠? 자, 제가 이 영상 초반에 샤오미와 이 테슬라의 FSD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샤오미는 일단 들이다 까버리고, 최근 미국 현지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냐면 그동안 이 FSD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던 이들이 돌아서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러분, 제 주변의 테슬라 운전자들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유튜브에서 여러분 테슬라 FSD 버전 12.3을 딱 치면 뭐 가장 최근에 올라온 3주 전, 2주 전 이 영상들에 보면 이 이 애플은 안 되죠. 이 수많은 유튜버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그 이전까지 FSD 11, 11 버전하고는 정말 클래스가 틀리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문득 한 달 전쯤에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를 사는 이들에게 미국에서만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FSD 현재 미국에서만 진행이 되는 겁니다. 테슬라를 사는 사람들에게 한 달 동안 테슬라의 FSD 12.3 버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 처음에 그 기사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을 때 하더라도 제가 지난번 영상에도 얘기했지만 안 팔리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막 덤으로 주는 거 아닌가? 근데 이제는 좀 밝혀지고 있죠. 뭐가? 승부수를 띄운 거예요. 어떤 승부수? 자신 있는 거죠. 어떤 자신감?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FSD 11의 버전과는 전혀 다른, 이제는 자신 있게 이걸 한 달 동안만 사용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사용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만큼의 경쟁력이 생겼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승부수를 띄운 거죠. 자, 오늘 영상 끝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길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에는 굉장히 중요한 테슬라 투자의 핵심 키워드가 담겨져 있는데요. 제가 두 가지를 이야기할 겁니다. 자, 꼭 명심하시기 바라는데, 자, 여러분한테 제가 한번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가 자동차 회사입니까? 소프트웨어 회사입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은 테슬라를 자동차 회사라고 생각합니까? 소프트웨어 회사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꼭 여러분 가운데서 보기가 없는 대답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동차와 소프트웨어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다닐 때 그러면 빵점이죠. 보기가 1번, 2번 둘 중에 하나 있으면 둘 중에 하나를 찍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질문을 제가 여러분한테 왜 드리냐면 테슬라를 바라보는 시각이 저는 이 질문 가운데서 갈라진다고 보거든요. 자, 테슬람들, 오케이, 테슬라의 그 정말 팬들은 테슬라를 자동차 회사라고 얘기하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사석에서라도 뭐 지나가는 말로도 그렇게 얘기하면 이런 무식한, 테슬라는 소프트웨어 회사야. 소프트웨어 회사라고. 근데 말입니다. 시장의 평가는
2024년 이 영상을 녹음하는 4월 8일 현재 시장의 평가는 테슬라는 아직은 자동차 회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 논리적으로 봤을 때 테슬라가 소프트웨어 회사라고 한다면 이번에 인도량 박살났을 때 앞자리 4가 3으로 바뀌었을 때 테슬라 주가는 이렇게 곤두박질 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죠. 테슬라가 소프트웨어 회사라고 한다면 뭐 오버가 아니죠. 약간 사기캐죠. 그렇죠? 로이터 통신이 지난주 금요일 날 반값 자동차 포기했다는 기사가 났을 때 테슬라 주가는 저렇게 휘청이면 안 됩니다. 테슬라 주가가 오늘은 자 호재 때문에 좀 8월 8일 호재 때문에 좀 반등하긴 했지만 테슬라 주가가 이렇게 미끄러지는 게 테슬라 주가가 소프트웨어 회사라고 한다면 이렇게 미끄러지면 안 되죠. 지금 테슬라 주가가 하락한 가장 큰 이유는 자동차 회사로 바라보는 시장의 시각인 거예요. 시장. 제가 이게 옳다 저게 옳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테슬라를 자동차 회사로 바라보는 시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판매 대수, 뭐 전기차 마켓, 그다음에 금리, 그다음에 모델 이런 것들로 바라보는 시각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테슬라는 그렇죠. 테슬라에 대해서 조금 공부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사실 자동차 회사라고 하는 거는 베이스 캠프일 뿐이죠. 베이스 캠프를 기반으로 삼아서 일론 머스크가 꿈꾸는 테슬라의 큰 그림은 자동차 회사에서 머무는 게 아니죠. 그렇죠? 저는 이것이 현재 테슬라를 바라보는 굉장히 큰 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선엽 그 분인가? 그분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본인은 테슬라 투자를 언제 들어갈 거냐면 시장이 마켓이 테슬라를 소프트웨어 회사로 바라보는 분위기가 감지될 때 테슬라를 매수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거 굉장히 지혜로운 매매법이라 생각이 들어요. 본격적인 투자에 대한 부분인 거죠. 테슬라가 왜 이렇게 많이 빠졌을까? 근데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좋은 주식이란 우리에게 돈을 벌어다 주는 주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테슬라가 아무리 좋아도 테슬라를 계속 사고 있는데 못 가거나 지난 1사분기를 비교해 봤을 때 테슬라에 투자하려고 했던 돈을 엔비디아라든지 SMCI에 투자했다고 한다면 엄청난 수익을 냈겠죠. 그렇죠? 그것처럼 테슬라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테슬라의 장기적인 성장성과 큰 그림, 좀 긴 호흡으로 기다리지 못하는 우리 자신에 대한 현실의 모습도 자각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강제 존버가 아니라 저의 사견임을 전제했을 때 저는 버핏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테슬라 주주가 될 거라고 하는 왠지 확신이 들어요. 그분이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겠지만 99세까지 산다고 했을 때 왜냐하면 워런 버핏이 애플의 주주가 됐을 때 그 과정이랑 지금 테슬라의 과도기적 과정이 상당히 유사하거든요. 자, 조금 이 말이 두서없이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좀 정리를 하자면 저는 최근에 테슬라의 모습을 보면은요, 2022년도에 엔비디아의 모습을 보는 느낌이에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2022년도에 엔비디아 이때부터가 1년 동안 엔비디아는 정말 주구장창 빠졌습니다. 330불 찍고 난 다음에 엔비디아 주가가 무려 얼마까지 빠졌냐면 110불 때까지 빠졌죠. 거의 60% 정도 60% 정도 하락이 났죠. 그렇죠, 엔비디아. 지금이야말로 엔비디아를 갖고 있으면 부러움의 대상이 되지만 이 당시 1년 동안만 하더라도 여러분 너 왜 엔비디아 샀니? 엔비디아에 여러분 못 갈 때 별명이 있었죠. 엔비디아 이퀄 횡보디아. 그렇죠. 횡보만 한다. 그런 별명들이 있잖아요. 팔란티어의 별명은 빨랑튀어. 그렇죠? 하지만 지금 돌이켜 보면 자, 엔비디아의 주봉 모습이거든요. 1년 동안에 이렇게 하락을 할 때 엔비디아의 기업의 펀더멘탈이 문제가 있었던 건 하나도 없었어요. 여전히 엔비디아가 횡보할 당시에도 엔비디아가 걸치지 않는 기업들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고객들 지금 막 줄 서가지고 막 그냥 반도체 달라고 막 그 GPU 달라고 하는 그들과도 여전히 진행 중에 있었고 그렇죠. 여전히 돈을 벌고 있었고
여전히 잘 나가고 있었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깨닫게 되죠. 주식시장의 주가의 흐름은 반드시 그 기업의 펀더멘탈과 지금의 모습과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결국 기다렸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엄청난 보상을 해주었잖아요. 자, 엔비디아가 1년 동안 이렇게 흘러내리면서 극적 반등을 이루면서 이렇게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렇죠? 이 당시만 하더라도 반도체, 제가 이때 반도체에 관한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 그런 이야기가 적혀 있더라고요. 반도체가 제일 먼저 두들겨 맞을 거다. 왜냐하면 시장을 이 시대 주식시장을 이끌고 가는 핵심 유일한 핵심 섹터가 반도체이기 때문에 시장의 하락은 반도체가 먼저 두들겨 맞을 건데 반등 또한 반도체가 먼저 이끌고 나갈 것이다.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죠. 자, 여러분, 그럼 이 당시에 반도체 종목들이 급격하게 빠졌던 이유는 뭘까요? 그렇죠. 이 당시 여러분 굉장히 많이 나왔던 이슈가 리세션, 경기 침체,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채권 금리가 계속 많이 오르고 약간 성장 미래지향적이 아니라 현실적인 어떤 P&G 같은 주식처럼 경기 방어주들이 선방하고 있었던 때였던 거죠. 여러분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전기차 시대가 온다는 건 자명한 일이죠. 기후 변화 때문에 지금 뭐 뉴욕에서도 지진 나고 막 난리가 나고 있는데 중간 단계라고 말씀드렸죠. 도요다의 하이브리드 차량의 선전은 전기차는 선택일 수밖에 없어요. 인류가 차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근데 지금 여러분 전기차 시장이 계속 움츠러들고 있잖아요. 마치 이 당시에 반도체 시장이 움츠러든가 아주 유사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올해 내년 뭐 길게 봤을 때 내년까지 테슬라의 이 에너지가 세이빙되는 즉 엔비디아처럼 좀 힘든 시기, 저는 이거를 이제 장담그는 시기라고 보는데 이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기가 끝나게 되면 테슬라는 정말 놀라운 폭발적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제가 실전 꿀팁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일론 머스크의 동생이죠, 그렇죠? 동생이 테슬라를 팔기만 하면 테슬라 주가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저희 A반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동생이 팔면 무조건 테슬라 팔아라. 내부자만큼 정확하게 아는 사람 없다. 한국 언론 신문사에도 그 기사가 나더라고요. 저는 미신을 들었나 이 사람들이. 팔란티어 얘기 한번 해볼까요? 2021년에 팔란티어 주가가 되기 힘들 때가 있었는데 그때 알렉스 카프가 실적 발표하는 컨퍼런스콜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길게 보고 우리와 함께 가는 이들과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팔란티어 주식을 볼 때는 안 맞는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길게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강조했어요. 저는 그때 그 길게를 한두 달 정도 생각했는데 그 뒤로 팔란티어가 20불이 깨지고 10불이 깨지고 6불 때까지 내려온 걸 보면서 알렉스가 얘기한 게 저 길게가 여기까지였구나. 자,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갑자기 소환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 올해 들어서 테슬라의 하락은 예정됐던 일이었습니다. 언제? 1월 달 컨퍼런스 콜에서 기억하십니까? 일론 머스크가 1월 달에 이번 1월에 이제 어닝이 작년 4, 4분기의 어닝이었잖아요. 실적이었죠.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가이던스를 제시하지 못하게 됩니다. 2024년에 테슬라 판매 가이던스를 말하지 못하게 됩니다. 가이던스를 줄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미 일론 머스크는 우리에게 테슬라 투자자들에게 시그널을 준 거죠. 실제 테슬라의 모습을 보면 올해 1월부터 급격하게 곤두박질 친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듯 여러분 내부자들이나 CEO들이 주는 시그널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뭐죠? 내부자들이 살 때, CEO가 살 때는 따라 사면 안 된다. 인터벌이 있기 때문에. 버핏이 옥시덴탈을 한다고 우리가 옥시덴탈 들어가면 안 된다. 투자의 시간과 방법과 규모와 이게 틀리니까. 특히 한국 사람들. 하지만 CEO가 팔 때는 팔아야 된다. CEO가 팔 때는 팔아야 된다. 자,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첫 번째가 이 꿀팁입니다. CEO가 팔거나 이런 시그널을 줄 때 앞으로도 종종 줄 거예요.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특별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일론이 트위터를 통해서 다이렉트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지난주 금요일 날 테슬라 오늘까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이 결국 우리가 그토록 CEO 리스크라고 얘기하는 그 CEO 리스크가 아니라 CEO가 지금 희망을 주었던 거죠. 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테슬라가 자동차 회사입니까? 소프트웨어 회사입니까? 그럼 여기에 대한 팀장님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저는 테슬라가 자동차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자동차 회사를 베이스 캠프로 삼아서 좀 전에 했던 말처럼 소프트웨어 회사로 지금 성장해가는 과도기적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가 갖고 있는 대답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저도 테슬라에 들어갈 타이밍을 시장이, 마켓이 테슬라를 그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바뀔 때를 매수 타임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미국 현지에서 변화되고 있는 FSD 12.3 버전의 놀라운 변화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일론은 12.3 이 FSD 버전을 이제는 승부수를 띄어도 될 만큼 위치에 올라왔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사용하게 되면 구독을 하게 될 것이다. 한 달에 199불이거든요. 여러분 199불은 이게 많다면 많은 돈이지만 또 테슬라 타는 유저들에게는 그렇게 또 큰 부담되는 돈은 아니거든요. 만약에 FSD의 구독자죠, 이제 지금도 뭐 돈을 내고 구독한 사람들이 있지만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면은요, 제가 이 영상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시장에서 테슬라를 바라보는 자동차 회사의 개념이 드디어 소프트웨어 회사의 개념으로 탈바꿈하는 시그널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그 통계가 이번 달 늦어도 다음 달 2, 4분기 안에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이번 어닝에 이제 다다음 주죠, 인도량 때문에 어닝이 되게 힘들게 나오고 못 나와도 지금 바라보는 지지선이 152불이거든요. 이런 미즈노에서 지난번에 목숨 걸고 지켜야 될 지지선 180불 가르쳐 드렸죠. 실제 180불이 깨지니까 어땠죠? 추풍 낙엽처럼 팡팡팡 떨어졌잖아요. 이번에 어닝 발표 이후에 우리는 어닝이 어떻게 잘 나올까 못 나올까, 아니 그건 이미 못 나올 거로 다 시장에 지금 다 들어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152불 조금 더 쳐서 그냥 심리적 지지선 150불이 지지되는가 안 되는가를 지켜보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설령 150불이 깨져도 깨진 직후에 얼마나 빠른 속도로 이게 회복되는가를 봐야 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2, 4분기가 테슬라 장기 투자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테슬라를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2, 4분기 시장은 전체 마켓은 저는 조정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선거 앞두고 또 3, 4분기 끌어올려야 되니까. 그렇게 따진다면 2, 4분기 벌써 시작이 됐죠. 4, 5, 6 이 3개월은 테슬라를 주축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데이터가 이제 발표가 될 거거든요. 어떤 데이터? 199불 이 구독자들의 숫자가, 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일 일론이 트위터에 작년까지 FSD를 구독한 사람이 100만 명이었는데 최근 몇 달 동안 FSD를 다시 구독자 수가 200만 명으로 늘었다는 트위터를 만약에 예를 드는 겁니다. 숫자보다 더 중요한 건 뭐죠? 성장성이죠. 구독 성장, 구독이 계속 늘어나는 그 속도. 최근에 미주노래 구독자 수 증가처럼, 최근에 미주노래 이 우주여행 멤버십 증가 수처럼 그 트위터가 올라오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는 금요일의 상승은 저리 가라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드디어 테슬라의 소프트웨어 회사로의 인식의 전환, 그리고 여러분 빌 게이츠가 왜 세계 1위가 됐습니까? 부자로. 이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거는 다 먹는 거예요. 그렇죠? 다 먹는 거예요, 그냥. 응? 개발하기가 힘들어서 하나 개발이 되면 그냥 다 먹는 거예요, 다 먹는 거. 다 먹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2, 4분기 굉장히 중요하고요. 미국 현지에서의 FSD의 구독의 이제 보고서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미주노 구독만 하셔도 제가 다른 건 뭐 멤버십 가입 안 하셔도 좋아요. 가입하시면 더 좋고 구독만 하셔도 제가 테슬라의 FSD 이 보고에 대한 자료들이 나오면 제가 미국 현지에 살고 있잖아요. 빛의 속도로 지난주 금요일처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지금의 테슬라를 보면 2022년에 엔비디아를 보는 느낌입니다. 그때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를 견뎠던 미주노 가족들 요즘 입에 기에 걸리면서 표정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EV 마켓이 무너지고 있는 것, 그 당시에 반도체 시장이 무너지는 것과 아주 비슷합니다. 아니, 지표상으로 말입니다. 지표상으로. 횡보디아라고 하는 오명을 들었던 엔비디아가 지금은 거의 황제 비디아가 된 것처럼 자, 이 힘든 시기를 우리가 조금만 참고 견디면 여기서 조금이라고 하는 건 한두 달이 아닙니다. 호흡을 좀 길게 봐서 금리는 내리죠. 그렇죠? 올해가 아니어서 그렇지. 올해 말이나 금리만 내려도 테슬라는 월등히 앞서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저희 미주놀 구독하시면 함께 이 정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두서없이 영상이 진행된 것 같아서 좀 그런데요. 그래도 다시 한번 들으시면 이해 다 되실 걸 믿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도움이 됐다 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테슬라는 전기자동차의 미래고요. 한 가지 더. 테슬라 망할 거로 걱정하시는 분들 걱정 붙들어 매시기 바랍니다. 테슬라가 망하기에는요. 일론이 너무너무 똑똑합니다. 화이팅입니다.